자, 미적분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자, 다음 극한값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바로 루트가 있을 때는 바로 유리화를 한다.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분모 분자에 n제곱 플러스 9n 플러스 어떻게 루트 n제곱 플러스 4n을 곱해주면 자 분자는 n제곱이 사라지면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5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나요? 자 이놈의 바로 뭡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주면 되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죠. 그러면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지면 되니까 분자는 n에 대한 1차가 되고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9에는 끈값이죠. 따라서 n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도 얼마가 되죠? 바로 루트 n 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앞에 본 것과 똑같이 n이 되면서 4n이 끈값이 되겠죠. 자,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 자주 등장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처음부터 사용할 때 이 구행과 사행은 굳이 적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적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분모가 결론적으로 n 더하기 n이니까 2n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1차분의 1차에 바로 최고차의 개수, 바로 2분의 5가 답 이 문제의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근데 우리는 공식도 알고 있죠. 기억납니까? n제곱과 n제곱의 개수가 동일할 때, 맞죠? 동일해야 되죠. 반드시. 2 루트 a분의, 맞나요? 기억나나요? b 마이너스 b 다시, 맞나요? 9 마이너스 4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2분의 5가 나온다는 거, 공식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아시겠죠? 24번이 되겠습니다. 매개변수 t에 대하여 곡선 x와 y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져 있죠. 이때 t가 2일 때의 dy, dx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매개변수 미분법을 그대로 이용해서 d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를 t로 미분하고 y를 t로 미분하여서 각각 분모와 분자에 기록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분자는 x를 t로 미분하니까 바로 목미분을 적용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또다시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를 제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분자 미분하면 5가 되네요. 5가 되고 분모 그대로 t제곱 플러스 1이 되고 맞나요? 마이너스 자 분자 그대로 적고 자 분모를 미분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t가 되겠네요. 그게 바로 dx dt가 되겠죠. 분자는 dy dt를 적으면 되겠습니까? 3 곱하기 자 ln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수분해 맞나요? 진수분해 맞죠? 진수가 t제곱 플러스 1입니다. 분의 바로 이 진수 미분 얼마죠? 이 t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 t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1과 t제곱 플러스 1이 하나 약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숫자를 t 자리에 2를 대입해 보면 자, 분모는 2의 제곱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겠고 여기 분모의 분자는 2의 제곱이 4와 1을 더하면 5가 되어서 25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면 이게 10t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t 제곱이 4니까 40이 되겠네요. 분자는 t에 2를 넣으면 3 곱하기 4,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 놈이 얼마죠? 바로 5분의 얼마가 됩니까? 그게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 되면서 분자는 12가 되죠. 따라서
최종 미분계수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바로 매개변수 미분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처리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25번입니다. 지수함수의 극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분모를 먼저 한번 볼까요?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x가 0이면 2의 0제곱이 1이니까 분모가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16으로 뭐합니까? 16으로 수렴을 함으로써 바로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x에 0을 대입하면 2의 b제곱, 바로 극한값은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바로 2의 극함수값으로 그대로 가도 되겠습니다. 8이 얼마 된다? 0이 되므로 2의 b제곱이 8이 되니까 8은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b의 값이 얼마다? 3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3이니까 자,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2의 3x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분자는 B가 3이잖아요. B가 3이면 요 놈은 2의 ax 제곱 곱하기 2의 3으로 만들 수가 있을게 8이 되죠. 그러면 이 8이 공통인수가 되어서 8로 묶어버리면 맞나요? 2의 ax 제곱 마이너스 1 꼴이 되겠습니다. 이놈의 바로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16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 8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8과 16이 약분하여서 극한값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지수함수의 극한이면 바로 어떻습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어 줘도 되지만 우리는 바로 외우고 있죠. 3x와 ax니까 바로 개수비가 되겠죠. 그래서 지수의 개수비 3분의 a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바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여기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얘도 얼마로 나눠주고 3x로 나누어 주고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죠. 3x가 짝이 요 놈의 짝 3x가 필요하고 맞죠? 3x가 필요하니까 다시 3x를 곱해주고 여기는 누가 필요합니까? ax가 필요하니까 다시 ax를 곱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x와 이 x는 약분이 되고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바로 밑수가 뭐가 되니까 2니까 그죠? 맞죠? 2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이 3x분의 3x를 공통으로 만들어 두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바로 ln2가 되겠죠. ln2. 그리고 여기 분자도 마찬가지로 ln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남는 것이 여기에 3분의 a가 남지 않습니까? 여기 3과 a가 남아서 얘가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동일하게 a가 6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구조가 똑같은 구조일 때는 바로 요 x의 개수 3분의 x의 개수 a로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26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죠. 이것이 자,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y 이퀄 t라는 바로 뭡니까? 상수함수하고의 바로 근이 두 개란 말은 교점이 두 개가 되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미분 한번 해보시면 2x가 되면서 마이너스 5가 되고 2lnx는 바로 x분의 뭐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통분을 해보면 2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얘가 0이 되는 바로 값의 바로 우리가 도함수를 그려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진수 조건에 의해서 바로 x는 항상 양수 아닙니까? 그죠? 진수 조건에 의해서 따라서 분모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분자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것을 가지고 부호를 결정하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가 되나요? 2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됨으로써 자, 교점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 하나와 2가 되면서 바로 요 함수 자체가 바로 뭐다? 부호를 결정해 주는 함수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겠습니까? 자, 증가했다가 맞죠? 요 넓이만큼 뭐 한다? 감소를 하겠죠? 그리고 또다시 뭐 한다? 증가하는 이 그래프가 바로 내가 찾는 바로 y 그래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y 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lnx의 그래프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정의역이 0보다 크니까요. 자, 0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0은 이쪽에 0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여기가 y축이 되겠죠. 그죠? y축. 따라서 이 부분은 0에 가까워질수록 얘가 어떻게 됐다? 바로 Y축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이 Y축이 바로 점근선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그냥 실근의 개수만 찾기 위해서 직선 형태로 그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교점이 몇 개 되어라.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말은 교점이 몇 개 되는 두 개 되는 맞죠? 요 y 꼴 t와의 교점이 몇 개가 되어라. t 두 개가 되라는 뜻이니까 y 꼴 t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또는 여기가 y 꼴 t가 되면 바로 교점이 여기 하나 두 개, 여기 하나 두 개 이렇게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즉 극대가 t고 극소가 t가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1을 어디에? 자, y 프라임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식에 대입해야 되겠죠. 따라서 t 값 2분의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 t 값이 4분의 1 마이너스 얼마요? 2분의 5가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 2배의 ln 2분의 1이 되겠죠. ln 2분의 1은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요게 바로 t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번에는 얼마일 때? t가 2일 때죠.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4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5 곱하기 2니까 10이 되겠네요. 10이 되면서 어떻게 2를 대입하면 플러스 2ln 2가 되겠네요. 요게 t 값의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실수 t에 바로 뭐라고 구하라?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ln2와 2ln2는 부호가 다르니까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위에 부분을 계산하면 여기 4분의 10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6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4가 되므로 얼마가 된다? 4분의 마이너스 33이 바로 모든 t값에 바로 뭐야? 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방정식도 뭘 이용하여 푼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푼다는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7번입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t는 0과 파이 사이입니다. 곡선 y 꼴 sin x 위의 점 p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sin x가 0에서 파이 사이에서만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바로 완 사이클의 반만 그려주면 되겠죠. 왜 t가 0과 파이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요 위에 이제 어떤 한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 점이 t, sin t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죠. 접선. 접선과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요게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바로 직선이 되고 요게 바로 접선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럴 때 두 직선, 요 접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뭐라고 했다? 바로 요 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세타. 세타라고 했을 때 다음 극한값의 값을 구해 달라고 하네요. 바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네요. 그죠? 그러면 요 접선이 이루는 각을 여기를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해볼까요? 알파. 즉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 알파가 되고 그다음에 요 직선이 x축과 바로 이루는 베타를 베타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 알파는 세타와 베타를 더한 게 바로 알파잖아요. 알파는 세타와 베타를 더한 게 바로 알파가 되죠.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세타는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시면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 1이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압니까? 베타는 그대로 각이 나오죠. 자, 탄젠트 베타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바로 베타는 얼마가 돼야 되죠? 탄젠트 1은 45도 4분의 파일 텐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135도 즉 4분의 3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요 알파는 세타와 뭐 베타의 합이지만 이 알파를 베타라는 기호를 쓰지 말고 바로 무엇으로 우리가 특수각으로 아니까 플러스 4분의 3파이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겠죠. 맞습니까? 자, 자, 이 알파는 이 접선이 바로 이 x축과 이루는 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니까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된다? 코사인 t가 되는 거죠. 코사인 t.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알파는 세타와 바로 4분의 3파이를 더해준 것인데 우리는 탄젠트 세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으면 양변에 각각 탄젠트를 뭐 해준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요 베타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바로 4분의 3파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탄젠트 알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 각이 바로 알파일 때 요 탄젠트 알파라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기울기죠, 기울기. 맞나요? 탄젠트 알파가 바로 이 기울기니까 여기서 바로 탄젠트 알파가 뭐와 똑같다? 바로 코사인 t와 동일하죠. 코사인 t와 동일한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다 하지 않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선생님은 바로 탄젠트를 붙여주고 싶습니다.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세타 더하기 4분의 3파이로 바로 양변에 탄젠트를 붙여주면 요 탄젠트 알파가 바로 뭡니까? 바로 코사인 t니까 코사인 t라고 바로 표현해버리고 얘를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바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대로.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젠트 세타. 자, 더하기 탄젠트 4분의 3파이. 탄젠트 4분의 3파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바로 1,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와 마이너스 1을 뭐 하면 되겠다? 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자는 크로스하면 되니까 곱해버려서 탄젠트로 정리해버리죠. 곱해버리면 코사인 t는 코사인 쏘리 여기가 코사인 t는이 아니고 코사인 t 곱했죠. 플러스 코사인 t 탄젠트 세타가 되고 맞나요? 여기는 바로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코사인 t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이 하면 플러스 1이 되고 자, 얘가 넘어가서 탄젠트로 묶어버리죠. 탄젠트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1이 남고 여기는 이항에서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오니까 1마 코가 나오게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다시 탄젠트를 구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면 되는데 우리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바로 삼각함수의 극한이니까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바로 이용해 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이 연습해 왔는데 자 탄젠트 세타 아래에 뭐가 있죠? 자 파이 마이너스 t 제곱을 양변에 뭐 하자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도 각각 그런데 여기는 곱이니까 여기에만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만 적어버리면 요 부분은 바로 파이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파이 마이너스 t의 요렇게 제곱이 돼버리겠죠. 곱하기니까. 그런 다음에 양변에 뭐를 그대로 붙이면 되겠다. 리미터 t가 파이에 대한 좌극한을 의미하네요. 리미터 t가 파이에 대한 자극한을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을 찾는 것과 동일합니까? 요 값의 바로 극한값을 찾는 것과 어떻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t가 파이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1마코가 나왔지만 t가 파이로 가면 이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 극한값은 그냥 얼마가 돼버린다? 2가 돼버리죠. 그죠? 우리가 1마코를 2분의 1 t 제곱으로 바꾸는 것은 t가 0으로 갈 때 그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대로 얘는 t가 파이로 가면 바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2가 되고 곱하기 내가 구하는 극한값은 이 네모가 되죠. 그러므로 이 좌변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t가 파이로 가니까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는 0분의 0꼴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누구를 바로 이 파이 마이너스 t를 무엇으로 우리가 세타로 치환을 해 봅시다. 세타로 치환을 하면 t가 파이 마이너스로 가죠. t가 파이에 대한 바로 자극한으로 가기 때문에 세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 마이너스 적어본다면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파이에 대한 자극한이니까 결론적으로 세타는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가겠네요. 그죠? 따라서 리미터 세타는 0에 대한 우극한이 되면서 분모는 뭐가 됩니까? 파이 마이너스 t를 세타로 보냈으니까 세타의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는 이 t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나요? 바로 t 자리는 t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면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잠시 분자만 본다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다가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코사인이 각변을 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면서 바로 파에서 세타를 빼면 2사분면각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1마코가 나오네요. 1마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연습했지만 1마코는 세타가 0으로 갈 때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바로 2분의 1의 세타 제곱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 근사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세타 제곱 없어지니까 이놈의 극한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마코를 뭐 해도 됩니까? 분모 문제 유리화 해도 되겠죠. 그러므로 이 네모는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4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것. 따라서 이놈의 극한값은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삼각함수의 바로 극한의 성질, 극한 문제인데 바로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맞죠? 우리는 항상 상가함수나 지수로그 함수는 어디로 가는데 0으로 가는 극한값이 기본 아닙니까? 이렇게 파이로 갈 때는 살짝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때는 치환을 해서 0으로 가게끔 만들어서 극한값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8번입니다. 자, 상수 A와 B가 있는데 A는 양수입니다. 양수.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우리는 A와 B의 값 두 개만 알면 되겠네요. 그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하니까 다는 바로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항등식이면 바로 네 가지 조건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수치 대입, 계수 비교.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자, 연속이라고만 했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없어요. 따라서 이 식을 미분할 수 있다 없다? 바로 양변 미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미분은 할 수 없지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또 따로 생각할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양변을 미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와 B의 바로 곱을 알기 위해서는 식 두 개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가가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좌변을 잘 보면 fx 제곱 더하기 2fx죠. 그럼 왠지 모르게 이걸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플러스 1만 하면 좌변이 완전 제곱이 되죠. 그러면 우변도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A와 B의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fx를 먼저 추론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2차와 1차로 나타난 것보다는 fx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을 추가해 준다는 생각만 들면 이 전체가 바로 뭐가 됩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물론 이 전체가 좌변이 완전 제곱 형태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합성함수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바로 합성함수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변도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합성함수꼴로 나타나져 있죠. 그죠? 맞습니까? 자, 하여간 우리는 A, B에 관한 식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fx를 추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우변은 A 코사인 세제곱의 파이 x 곱하기 자, 지수함수 2죠. 사인 파이 x를 뭐 했다? 제곱했죠. 그죠? 그리고 자, 그러면 B에다가 1을 더 추가시켜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fx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나의 조건을 보니까 이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f0과 f2의 값이 관계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f0과 f2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 이꼴 0을 대입하면 바로 f0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변은 0을 대입하면 코사인 0이 되어서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인 0이 되어서 2의 영제곱 1이 되겠죠. 따라서 간단하게 A 플러스 B 플러스 1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fx 자리에 바로 2를 대입하면 자, 우변은 마찬가지로 자, 2파이가 되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사인 2파이는 0이 되니까 2의 영제곱은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1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변변 어떻게 해볼까요? 빼볼까요? 왜? 우변이 어떻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로 어떻습니까? 동일하잖아요. 그죠? 빼버리면, 자, 우변은 0이 되고,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각각 제곱해서 빼버리도 되고, 바로 합차꼴로 나타내도 되겠죠. 제곱해서 빼볼까요? F0, 제로의 제곱, F2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래에서 위에 걸 빼봅시다. 아래에서 위에 걸 빼보면 바로 F2의 제곱에서 F0의 제곱을 빼면 되겠네요. 그죠? 요식 하나와 그리고 이짠짠 하면 2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두 배에 바로 F2에서 F0을 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상수항은 1이 돼서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변도 어떻게 된다? 같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공통인수가 보이나요? F2-F0이 공통인수로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F2-F0으로 묶어보면 맞나요? 자,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F2 플러스 F0에다가 플러스 2가 남죠. 자, 얘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바로 얘가 0 또는 얘가 0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 부분은 0이 될 수가 있다 없다?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F0하고 F2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F2에다 1을 더해야지만 바로 0이 되니까 1을 더해야지 F0과 같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빼서는 0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나의 바로 모순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남는 것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F2 플러스 F0이 얼마가 되고 플러스 2 했는 게 얼마가 되고 0이 된다는 것과 자, 이 식에서 또 하나 F2 마이너스 F0 넘어왔죠. 그죠? F0이 그리고 플러스 1이 0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가지고 다시 변변을 뭐 해버리면 변변을 또 더해버리면 맞나요? 또 우리가 F2와 F0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F2와 F0의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변 더하면 EF2가 되고요. F0은 없어지죠. 자, 그러면 플러스 3이 되네요. 따라서 0이 되므로 자, F2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F2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 뭐 아래 대입해도 되겠죠. 그러면 F0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1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바로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식을 찾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F2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F2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플러스 1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자,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4분의 1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맞나요? 자, 마찬가지로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F0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는 순간 얘가 2분의 1이 되는데 제곱하면 4분의 1로 어떻습니까? 똑같은 식이 나와버립니다. 맞죠? 똑같은 식이 나와버리죠. 큰일 났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보면 식을 두 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나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뭐다? 똑같은 식 두 개가 만들어져서 결론적으로는 식이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식 하나만 더 어떻게 발견해내면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식 하나만 더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을 다 써버렸거든요. 다 써버렸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식이 나올 줄 알고 이렇게 풀어봤지만 하나의 식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벌써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죠. A가 양수라는 조건은 있지만, 맞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은 우리가 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였고, 이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바로 너무 어려운 바로 킬러 문제를 내지 말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fx에 대한 정보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 가를 잘 살펴보면 이 좌변이, 그죠? 좌변이 바로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 자, 이 합성함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자, 바로 그 함수를 뭐로 볼 수가 있죠? 바로 쏙 껍데기 그 함수를 우리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함수 안에 있는 소함수를 바로 뭐로 본다? fx를 보면 소함수에 있는 fx를 그 함수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바로 합성을 시켜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함수는 바로 마이너스 1, 0이 바로 뭐 꼭지점인 2차 함수가 되고 이 소함수는 알맹이 함수는 fx가 다른 정보는 몰라도 0일 때는 어디를 지나고 0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고 맞나요? 자, 2일 때는 어디를 지난다?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는 바로 연속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 사이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0과 2 사이에서는 치역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 합성함수라는 것은 이 그 함수의 y 값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대로 따오면 되겠죠, 그죠? 이 바로 그 함수의 치역이 바로 합성함수의 치역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쏙함수가 바로 정의역이 되죠. 0에서 2까지의 바로 치역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가 되니까 바로 요게 바로 치역이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 얼마까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의 요 범위에 있는 요 그래프만 합성함수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에서 나왔을 때 이 그래프 자체를 가지고 왔을 때 바로 이 함수값이 0이 되는 즉 최소값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이 소감수에서 이 범위가 달라지면 즉 이 치역이 소감수의 치역이 거담수의 정의역이 되니까 이 부분이 바로 치역의 범위가 달라지면 바로 거담수의 정의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다 달라지겠죠. 위치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 문제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 범위 안에 바로 요 값, 즉 y 값이 얼마, 0이 되는 값이 존재를 반드시 하죠.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변에 있는 이 함수 fx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어느 범위에서 0과 2 사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0과 2 사이에서의 바로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바로 좌변에 있는 함수의 바로 무슨 값이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최소값이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변의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우변의 최소값도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변의 함수만 봤을 때는 조금 복잡하지만 우변도 보세요.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자체는 뭐가 됩니까? 바로 합성함수죠. 그리고 자, 지수함수의 지수에 있는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합성함수 꼴이잖아요. 그죠? 그런 함수에다 즉 미분 가능하면서 미분 가능하겠죠. 그리고 연속인 함수에다가 바로 그꼴로 나타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A를 곱한 다음에 바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B 플러스 1만큼 뭐였다?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좌변이 최소값이 0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우변도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식이 조금 복잡하니 여기 있는 요 코사인 파이 x의 세제곱과 그리고 지수 함수가 곱해진 함수만 우리가 잠시 gx라고 두고 우리가 요 함수의 바로 최소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최소값을 찾았을 때 이 최소값에다가 얼마를 a를 곱해준 다음에 b 플러스 1을 해준 것이 바로 최종 최소값 바로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이 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사실 이 GX도 어떻습니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얘도 사실 어떻게 우리가 곱꼴로 나타냈지만 각각의 함수가 합성 함수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여기 사인 제곱 파이 x 있잖아요. 그죠? 요것을 우리가 뭐로 고칠 수가 있다? 여기서 바로 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파이 x로 고쳐준다면 이 gx를 다시 한번 합성함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느냐 하면 바로 요 코사인 파이 x가 똑같으니까 자, 이 바로 그 함수를 여러분들이 또 파악을 할 때 어떻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코사인 파이 x를 t로 치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x의 세제곱 요 자체 코사인 파이 x를 바로 x를 본다면 이거에다가 2에 바로 1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속 함수를 무엇으로 보면 되겠다? 바로 y 꼴 바로 코사인 파이 x로 본다면 자 각각 y는 선생님이 생각해도 바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 코사인 파이 x를 어디에 이 근함수에 뭐했다? 합성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근함수를 보면 바로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곱꼴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우리는 지금 최소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찾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요 자체가 또 어떻게 되죠? 또 바로 합성함수로 나와 있죠. 그러면 요 함수만 봤을 때 요 함수의 그 함수 알맹이 함수를 바로 2의 x제곱으로 보고 맞나요? 그리고 그 함수를 2의 x제곱으로 보고 바로 소감수 뭐 소감수라고도 하고 알맹이라고도 하니까 자 바로 소감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1 마이너스 x제곱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곱꼴이니까 우리가 곱꼴의 그래프는 많이 그려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x 세제곱의 그래프는 선생님 여기 미리 그려놨죠. 바로 0,0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요런 f 요게 바로 y 꼴 x 세제곱의 그래프가 되면서요. 자, 2의 1-x 제곱을 봤을 때 거담수가 2의 x 제곱이니까 요겁니다. 이쪽에서 요게 거담수가 되고 1-x 제곱이 여기에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0일 때는 바로 y절편이 1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꼭지점이 얼마 됩니까? 0,1이면서 x절편, y절편이 모두 다 1과 마이너스 1인 이런 2차 함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함수를 가지고 먼저 뭘 그려보겠다? 2의 1-x 제곱을 그려보자는 말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일단은 먼저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소함수가 뭐죠? y축 대칭 우함수죠. y축 대칭 우함수를 어떤 함수에 합성을 시켜도 이 함수 자체는 100% 뭡니까? y축 대칭 우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쪽만 그려주면 반대쪽은 바로 접으면 되겠죠. y축을 기준으로 접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올 때 요 치역을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얼마까지 옵니까? 1까지 오겠네요. 1까지. 자, 그러면 바로 얘가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올 때? 0까지 올 때 이 치역은 어떻게 바뀝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1까지로 바뀌니까 결론적으로 요 놈이 거담수의 치역이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 온다면 바로 함수값이 얼마 되어서 2가 되니까 요 부분만 그대로 뭐다 떼다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그려주면 요런 식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요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접으면 되잖아요. 이 부분을 접으면 되는데 얘는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를 합성을 했으니까 100% 미분이 가능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0에서 이 부분 바로 이 거담수죠. x세제곱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x제곱은 여기서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극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 바로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뭘 그렸다? 이 두 개를 합성을 시킨 2의 1 마이너스 x죠. 요게 바로 y 이꼴 1 마이너스, sorry. 1 마이너스가 아니고 2죠. 2의 y꼴 2의 1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되고 요 함수가 바로 x 세제곱이 되니 이제 이 두 개를 뭘 이용하여 곱꼴이니까 곱꼴을 이용하여 우리가 이 전체 함수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곱꼴이니까 보세요.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니까 결론적으로 어디에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음수 쪽에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양수, 여기도 양수, 둘 다 양수니까 양수 쪽에 그려져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는 0에서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니까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0을 지나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극한을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전극 대결을 생각하면서 그리니까 이 함수는 바로 지수함수 꼴이 되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0에 가까워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만 이 다함수보다는 지수함수가 월등히 힘이 세죠. 따라서 0에 가까워지는데 음수 쪽에 가까워지니까 이런 꼴의 형태가 그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0을 지나면서 맞죠? 그죠? 지나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우함수이면서 얘가 우함수이면서 얘가 뭐가 되죠? 얘가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니까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해버리면 뭐가 되겠다? 기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요 자체는 어떻게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니까 이런 꼴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0에서 잠깐 보면요. 0에서 잠깐 보면 0에서 사실 여기서 증가하는 구간이겠지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지를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두 함수를 곱하는데 얘는 지수함수는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요. 자, 기함수인 x세제곱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서 접선이 0이 되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식으로도 여러분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그려내었다? 일단은 이 거담수, 이 자체의 거담수를 먼저 그려냈잖아요. 그죠? 그려냈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함수와 우리가 합성함수를 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먼저 그림을 그려 두었습니다. 요 함수가 바로 gx가 아니라
gx의 근함수, 즉 y꼴 요 함수가 x 세제곱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감수를 보면요. 여기에서 이 y꼴 코사인 파이 x는 이 범위에서 실수 전체에서 치역이 얼마에서 얼마까지만 움직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움직이겠죠. 그죠? 그 마이너스 1과 1이 마이너스 1에서 요놈의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얼마까지? y값이죠. y값이 1까지 우리가 치역의 범위가 바로 이 그함수의 뭐가 되겠다? 바로 정의역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까지의 범위를 알고 거기에서 우리가 최종 목표인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에 무엇을 찾아봐야 되겠다? 극대와 극소의 위치를 찾아보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 함수를 뭐 하겠다 이제 미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기준으로만 생각해 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위치를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겉함수를 미분하면 자, 곱함수 형태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고 뒤에 거 그대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연결 부호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1-x 제곱이다가 합성함수니까 마이너스 2x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좌변 요 두 개의 공통이 2의 1-x 제곱으로 일단 묶어준다면 맞죠? 앞에가 3x 제곱이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2x 몇 제곱 4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 제곱으로 더 묶어줄 수가 있네요. x 제곱으로 더 묶어주면 3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x 제곱이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값이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얘는 절대로 지수함수니까 0이 안 되고 얘가 보세요. 0이죠. 저 바로 x 이꼴 0에서 바로 제곱인수를 가지기 때문에 이 함수는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증가하고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잠시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면서 이 부분이 0이 되는 값은 x제곱이 2분의 3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 된다? 루트 2분의 루트 3 맞죠? 여기가 얼마 된다? 극소가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바로 뭘 찾아야 됩니까? 마이너스 1과 이 소감수의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까지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1과 1의 범위가 어디겠습니까? 이 루트 2분의 루트 3은 1보다 크잖아요. 그죠? 따라서 1은 여기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부터 요 그래프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요 그래프만 해당이 됩니까? 그러므로 최소값이 언제 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뭐를 가진다? 최소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gx의 최소값이 바로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하나 여기서 변곡점은 여러분들 필요는 없지만 변곡점 몇 개 생기겠습니까? 여기 하나 생기겠죠. 이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나 생기니까 변곡점은 5개 생긴다는 것도 여러분들 그냥 보너스로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gx 함수는 언제 x 이꼴 현재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을 가진다? 최소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파이가 얼마 되죠?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가 되니까 그죠? 맞죠?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코사인 파이하고 같잖아요.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리고 사인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사인 파이가 같으니까 제로가 되겠네 이거죠. 따라서 2의 0제곱이 되어서 자, 여기에 바로 이 gx의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요 네모 박스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A를 곱하고 B 플러스 1을 해주니까 맞죠? 맞습니까? 자, 이 네모 박스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만약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맞나요? 자, A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마이너스 A와 바로 B 플러스 1이 바로 얼마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그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바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고 그때의 최소값이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두 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바로 좌변의 최소값이 0이니까 우변의 최소값도 0이다. 그것을 바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최소값을 찾아주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요식만 풀어주면 되니까 플러스 1을 이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두 식을 뭐 해보자? 바로 빼볼까요? 빼보면 2a가 되고 빼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4분의 1이 되어서 A 값을 찾을 수가 있네요. 바로 8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8분의 1이니까 A에다가 8분의 1을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8분의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두 수 A와 B의 곱은 마이너스 64분의 7이라는 최종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식을 조건 두 개를 만들려고 전에 바로 나 조건을 이용해 봤자 식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죠.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식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으나 우리가 다른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바로 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합성함수의 바로 최소값을 가지고 이 좌변의 최소값이 0이니까 우변의 최소값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우변도 어떻게 합성함수의 그래프잖아요. 그죠? 근데 합성에다 합성까지 이렇게 남았는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많이 복잡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킬러 문제라고 해서 조금 문제가 많았던 문제지만 우리가 이것이 결론적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번 다시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29번입니다. 자, 세실수 ABK에 대하여 두 점 A와 B가 이런 곡선 위에 있다고 하죠. 근데 곡선 C 위에 있는 점 A에서의 접선과 B 위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우리가 이 K의 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곡선 C는 자, 음함수로 나타난 바로 곡선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곡선이 뭐 이런 곡선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했을 때 이 위에 점, 이 위에 점 A점이 있고 이 위에 점 A점이 있고 여기에 B점이 있을 때 자, A점에서의 바로 뭐 접선과 자, 이런 접선과 자, B점에서의 바로 접선이 어떻게 된다? 서로 수직을 이룬다고 하죠. 수직을 이룬다고 하면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을 이용하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런데 뭐 그림을 그려봤자 그의 그림에서는 사용할 게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는 자, 이 곡선을 바로 x에 대해서 바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죠?
미분계수의 바로 접점에서의 미분계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을 이용하면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그런데 A점과 B점은 이 곡선 위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A점과 B점을 곡선 C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자 X자리에 A, Y자리에 A 플러스 K를 대입하면 첫 번째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A에다가 A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그리고 2배의 자, Y제곱이 되니까 Y는 A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자, A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바로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B점도 대입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자, B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그리고 2배의 바로 B 플러스 K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바로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이 곡선 C를 뭐에 대하여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2X가 되고요. 2X가 되고 자, 마이너스 2배를 쳐놓고 X 곱하기 Y는 바로 뭐? 엄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앞에 거 미분하면 1이 되고 뒤에 거 그대로 Y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 앞에 거 그대로 적고 뒤에 거 미분하면 Y가 1이 되죠. 1이 되면서 dy dx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부분은 2y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y가 되면서 dy dx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는 15도 미분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0으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dy dx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2x의 dy dx와 4y 바로 dy dx가 있는데 먼저 보기 좋게 어떻게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4를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항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2y가 되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2y죠. 자, 요 부분이 마이너스 x가 이항해서 플러스 x가 되고 여기가 2y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이놈의 바로 뭡니까? dy dx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남는 것은 뭐가 남죠? x와 마이너스 y만 남겠습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dy dx는 자, x-2y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x-2y 분의 바로 뭐가 된다? x-y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까?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먼저 x 자리에 뭐를 대입하고 a를 대입하고 y 자리에는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다? 바로 a 플러스 k를 대입하면 되겠죠. a 플러스 k.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x가 a고 y를 마이너스 2배 취하면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분자는 x에서 y를 빼면 되니까 a가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k 분의 마이너스 k니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a 플러스 2k로 바꿀 수가 있나요? 분자도 뭐가 되겠습니까? k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또한 B점도 대입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겠죠. B점을 대입할 때는 X자리에 B를 대입하고 Y자리에 B 플러스 K를 대입하면 얘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B 플러스 2K분의 바로 K 형태로 나타나겠죠. 자, 요게 바로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바로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이거 두 개 곱해가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이것을 이용하여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개를 분모를 자, 좌변으로
양변에 곱해서 좌변으로 넘겨보면 A 플러스 2K, B 플러스 2K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변이 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으로 나타내 볼까요? 자, 그럼 정리해 주시면 AB가 되고요. 2AK, 2BK가 되니까 2로 묶을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BK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거예요. 자, 4K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K제곱이 넘어오면 5K제곱이 되겠습니다. 얘가 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K제곱의 값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식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맞죠? 요 식을 이렇게 잠깐만, 자, 네모 박스를 하나 쳐놓읍시다. 이렇게 식을 하나 찾아 넣었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A와 B의 관계식을 어디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와 B의 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 두 식을 변변을 뭐 해보겠다 빼보겠습니다. 자, 빼면 우리가 K제곱이 다 없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을 빼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요식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마이너스 2A 제곱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2A 제곱이 나오죠. 완전 제곱을 정리하면 그래서 사라지겠네요. 그죠? 맞나요? 여기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AK 전개하면 A 제곱이니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2A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 짠짠 한 다음에 2를 곱해주면 4AK가 되고 뒤에가 바로 K제곱이니까 2K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A제곱과 2A제곱이 사라지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2AK에다가 뭐가 남죠? 2K제곱이 남겠죠. 2K제곱. 그 밑에 부분도 똑같은 구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2BK에다가 2K제곱이 남으니까 빼버리면 2K제곱도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2AK에서 어떻게 누구를 바로 2BK를 빼면 되니까 2K로 묶을 수가 있겠죠. 2K로 묶으면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A 마이너스 B가 돼야 되죠. 뺐으니까 그죠? 뺐으니까 바로 A 플러스 B가 아니고 A 마이너스 B가 돼야 되겠죠. EAK에서 EBK를 뺐으니까. 자, 그리고 상수한 건 얼마가 되겠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어떻게 되죠? 바로 공통인수가 되니까 A 마이너스 B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에 바로 EK가 되게 돼요. 됐나요?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점은 서로 다른 두 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A와 B는 같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바로 뭐가 하나 나온다. A 플러스 B 플러스 2K가 제로니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2K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K니까 여기에 A 플러스 B를 뭐 하면 된다? 마이너스 2K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곱도 하나 더 찾아내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 식에서 두 식을 더해버립시다. 한번 더해볼까요? 자,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A제곱 B제곱이 되고 A제곱 그냥 산수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남는 게 EAK와 EBK가 남으니까 얼마 되겠나요? EK로 묶어주면 되겠죠. EK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가 이번에는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에 2K 제곱이 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K 제곱이 남으니까 4K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상수항은 15와 15와 더하면 3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 A 플러스 B에는 누굴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요 마이너스 2K를 여기에도 대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제곱의 합이니까 합의 제곱 맞나요? 합의 제곱에서 두 배의 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합의 제곱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합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k니까 이걸 다시 적어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 합의 제곱에서 두 배의 곱을 빼면 되겠죠. 그럼 합이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2k를 제곱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4k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곱을 찾았나요? 곱을 못 찾았나요? 곱을 정확하게 못 찾았죠. 그러면 이 곱을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죠. 얘를 어디에?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가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4K 제곱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5K 제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A, B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가 마이너스 K 제곱을 하나 찾았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K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플러스 얼마 되죠? 2K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4K, 자, 마이너스 4K 제곱이 되죠. 자, 마이너스 4K 제곱이 되고 그리고 뒤에 플러스 4K 제곱이 되어서 이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자체가 30이네요. 따라서 6K 제곱이 얼마 됩니까? 3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찾는 K 제곱은 얼마다? 5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통하여 쉽게 계산만 하면 되니까 쉽게 처리할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조금 여기서 계산량이 좀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할 수 있으면 계산량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A점과 B점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자, X가 A일 때 Y는 A 플러스 K가 되고 X가 B일 때 바로 Y좌표는 B 플러스 K가 되니까 이 두 점을 이렇게 살짝 볼 수가 있나요? Y 꼴 바로 X 플러스 K 위의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나요? 요 두 점을 요 두 직선이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Y 꼴 X 플러스 K 위의 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그러면 위의 점이니까 얘하고 곡선 C하고 우리가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연립을 하면 바로 곡선과 요 직선을 연립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교점의 X좌표 바로 A와 교점의 X좌표 B가 이 두 곡선과 직선을 연립한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근이 되겠죠. 자, 따라서 2차와 1차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해버리면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y에다가 x 플러스 k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y제곱이니까 두 배의 y 자리에 x 플러스 k를 대입해서 요 제곱이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를 전개를 하는데 전개를 해보면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kx가 되겠네요. 그리고 x제곱이니까 플러스 2x제곱이 되고 자, 이 짠짠하면 4kx가 되면서 플러스 k제곱이니까 바로 2k제곱이 되겠죠. 얘가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조금 정리하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 x제곱과 맞나요? x제곱이 있고 여기 2x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없어지죠. 그죠? 없어지면 x제곱 남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kx와 플러스 4kx를 계산하면 플러스 2kx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남는 상수는 플러스 2k 제곱에 얼마가 된다? 이항한 마이너스 15가 돼서 요놈 연립한 것에 요놈의 바로 두 글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다? 바로 A와 B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K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2K 제곱 마이너스 15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해서 이 AB를 근으로 봐버리면 요 합과 곱을 어디에?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곱이 얼마입니까? 바로 곱이 먼저 AB 곱이니까 어떻게 2K제곱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플러스 바로 AB 바로 합의 2배 K죠. 합의 2배면 마이너스 4K가 되죠. 2배면 마이너스 4K인데 다시 K를 곱하니까 바로 마이너스 4K제곱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리고 남는 거 플러스 5K제곱이 되겠습니다. 얘가 얼마다?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K제곱 동류항을 처리하면 바로 3K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5가 이항하면 플러스 15가 되죠. 따라서 K제곱은 5다. 이렇게 K제곱을 조금 첫 번째 풀이보다는 요 두 번째 풀이로 풀면 조금 더 어떻게 조금 쉽게 우리가 K제곱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첫 번째 방법도 여러분들이 그냥 연립을 통해서 여러분 식을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꼭 짧은 풀이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고 그 다음에 수직이라고 바로 접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요 세 개의 식을 이용해서 바로 K제곱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니 둘 다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면 되겠는데 이 A점과 B점을 좌표를 봤을 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따라서 Y 꼴 X 플러스 K 위의 점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그 직선과 이 곡선 C와의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뭐다? A와 B라는 것을 이용하여 등가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0번입니다. 자, 수열 A에는 등비 수열이고요. B에는 바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An의 바로 이 An의 값에 따라서 B는 결정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An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B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바로 홀수 번째 항들을 모두 다 대했을 때는 수렴하면서 합이 마이너스 3이고 음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짝수 번째 항들을 모두 다 하면 합이 8이 된다고 합니다. 양수가 되네요. 자, 이럴 때 B3가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AN 수열의 절대값의 바로 급수를 구하라. 바로 등비급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은 그죠? 공비가 양수면 모든 항이 양수이거나 또는 모든 항이 음수가 되죠. 자, 초항이 양수이면서 공비가 양수이면 모든 항이 다 양수가 되고요. 초항이 음수이면서 모든 항이 공비가 양수이면 모든 항이 음수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읽어보면 자, 그게 아니라는 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홀수 번째 항을 더하면 그 합이 음수가 나오고 짝수 번째 항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합이 양수가 나온다는 말은 바로 공비가 양수가 아니라 양음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공비가 음수여야 될 것 같죠. 맞죠? 근데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음수인 것도 두 가지죠. 자,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자, 첫째 항이 양수건 음수건 공비가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항이 양음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이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죠? 바로 뿔마로 바뀌면서 절대값이 커지면서 숫자가 커지죠. 절대값이 더 커지니까 결론적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맞죠? A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런데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처음에는 어떤 숫자가 있겠지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점점점 어떻게 절대값이 작아져서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공비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음수가 되는 이유는 홀수 번째 항의 합이 음수고 짝수 번째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뿔마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의 조건을 보면 바로 홀수 번째를 모두 다 더해 보니까 맞죠? 무한히 더해 보니까 그 급수가 합이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3이 됐다고 했죠. 맞죠? 마이너스 3 바로 음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건에 보면 비승리가 마이너스 1이죠. B의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B승리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은 바로 A3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A3가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A3가 바로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공비가 음수이므로 모든 항과 모든 홀수항과 모든 짝수항끼리는 서로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을 수밖에 없죠. 왜? 홀수 번째 더하고 짝수 번째 더한 것이 바로 각각 마이너스 3과 8이 나왔으니까 맞죠? 모든 홀수 번째 항과 모든 짝수 번째 항을 an 수열에 그 부호는 모두 다 어떻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n축이라고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바로 첫 번째 항, 여기가 두 번째 항, 여기가 세 번째 항, 여기가 네 번째, 이렇게 다섯 번째 항으로 이렇게 점점점 갈 때 바로 A3가 음수잖아요. A3가 음수면요. A3가 음수면 홀수 번째인 A1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그래서 홀수 번째 항들이 모두 다 음수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합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말이고 짝수 번째 항의 합은 그러면 모두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독해를 하면 결론적으로 홀수 번째 항은 음수고 짝수 번째 항은 양수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홀수 번째 항을 모두 다 우리가 더하면 그 합이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비엔수열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하면 첫 번째 항도 음수니까 얘가 음수니까 자, 얘가 지금 세 번째 항이 당연하게 음수인데 우리가 이 B3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면 얘도 Bn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바로 B 첫 번째 항도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B 세 번째도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B3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B3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A1과 A3 지금 점을 찍으는 A1과 A3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마이너스 1의 라인을 하나 꺼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다섯 번째, A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클 수도 있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A 다섯 번째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이 B5도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그러면 벌써 요 세 개만 더해도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서 바로 일곱 번째와 아홉 번째도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해도 음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맞죠? 일곱 번째와 아홉 번째도 음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음수값을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가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있나요? 벌써 이 세 개만 더해도 마이너스 3인데 더 작은 마이너스 값을 더하면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값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세 번째까지는 마이너스 1이 정확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합이 마이너스 3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A5 다섯 번째 항 A5는 절대로 바로 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서 음수값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바로 이 두 개의 수열, 이 두 개의 값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다섯 번째 그리고 A 일곱 번째 점점점 그 홀수 번째를 다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여기서 이 다섯 번째 항은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큰 음수가 되어서 자, 즉 B 다섯 번째는 B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고 바로 이 B 다섯 번째 항은 바로 A 다섯 번째 항인 음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벌써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 다섯 번째부터 무한히 갔을 때 모든 바로 급수의 합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요게 바로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1 마이너스 자, 급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비는 얼마가 됩니까? 홀수가 되니까 원래 AN 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BN 수열은 바로 이 홀수 번째 한 가지만 다 더한 바로 공비는 얼마가 돼야 되죠? 바로 두 칸씩 가니까 R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초항이 바로 A5가 되니까 바로 AR의 몇 제곱이 된다? 바로 4제곱이 되겠습니다. 요게 얼마가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짝수 번째. 여기 있는 짝수 번째를 모두 더한 것이 8이죠. 근데 얘는 모두 다 양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짝수 번째끼리만 모두 우리가 B2N을 생각해 보면 그 공비도 얼마가 되죠? R 제곱이 되면서 첫째 항이 바로 누가 첫째 항이 되겠습니까? 바로 A2가 첫째 항이 되기 때문에 바로 AR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게 얼마다?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두 식을 뭐 하면 되겠습니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변변 나누어 주면 되겠죠. 변변 나누어 주면 A-R 제곱이 각각 약분이 되고 A 하나 약분되면서 R도 하나 약분이 되니까 나누어 주면 결론적으로 R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대입한 게 편하겠습니다. 자, 그럼 1 마이너스 자, R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4분의 1이 되고 자, AR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A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정리를 해주면 얘가 4분의 3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겠네요. 그게 얼마다? 8이 됩니다. 따라서 A는 8 곱하기 얼마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분하면 4가 되니까 첫 번째 항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N 수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곱해버리면 얼마가 되죠? 6이 되겠죠. 맞나요? 두 번째 항은 6이 되고 세 번째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3으로 가는 이런 수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절대값의 바로 급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절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12가 되고 6이 되고 바로 3이 되고 2분의 3 이런 꼴로 나타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급수의 합은 어떻게 되겠죠? 1 마이너스 R이 바로 R이 2분의 1이 돼야 되죠. 절대값이니까 공비가 부가 반대가 돼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고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된다? 12가 되어서 분모가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급수의 합은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문제를 독해했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홀수의 합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말은 자, 즉 B1도 마이너스 1, B2도 벌써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바로 B
5가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요 두 개가 벌써 마이너스 2이므로 나머지의 바로 급수의 합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6월 모의평가 바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뭐 맞춤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겠지만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로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6평과 9평은 여러분들 최소한 여러분들이 3번 정도 풀어보고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